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과정과 그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 공간의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는 1703년 5월 27일에 완공이 된 이 표트르 대제에 의해서 건설된 인공적인 다문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5월 27일이 도시의 생일입니다. 매우 특이하죠. 근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시기별로 이 부르는 명칭이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1703년부터 1914년까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소련이 붕괴된 그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예전의 명칭이 복원이 되었고요. 1914년부터 1924년까지는 페트로그라드, 표트르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1924년부터 1991년까지는 레닌그라드, 레닌의 도시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아마 레닌그라드라는 명칭이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요, 러시아의 제2의 도시로 문화예술의 수도, 그리고 유럽으로의 창, 그리고 북방의 베네치아라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도시이고요. 이 구도시 전체가 지금 이 왼쪽에 이 도시들의 경관을 보시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구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구도심에 있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이 어디 고장이 났을 때 수리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보건사를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면적을 보시면요. 1439제곱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서울의 한 2.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로만 보면 이스탄불, 모스크바, 런던에 이어서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고요. 인구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5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955만 명이라고 하니까 서울보다 2.5배 큰데 인구는 반 정도 작죠, 규모가.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이렇게 사람과의 사람의 거리가 좀 멀어서 좀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요, 국립대학이 56개, 사립대학이 45개, 극장이 136개, 그리고 박물관이 205개, 그리고 관광객이 매년 8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이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한 관광도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러시아 한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는 한인입니다. 1866년에 최초의 한인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가이 예브게니,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고연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 입학을 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 사람은 돌아가서 연해주의 장군의 통역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 30년대에 교육을 위해서 이주한 한인 1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1960, 70년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한인 2세대와 그 자녀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중앙아시아와 사할린에서 이주한 한인 3, 4세대, 이렇게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주를 했다가 남아있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할러수교 이후에는 재외국민, 즉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 그 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워낙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컨설바토리나 바가노바 등에서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개관을 하고요. 2008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2018년도에 CJ공장 준공이 일어나면서 한인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이고, 그리고 불법 노동자로 공식적인 통계에는 잡히진 않지만
소수의 중국 한인,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불법 노동자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들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004년부터 보실 수 있는데요. 갑자기 즉 2009년부터는 특히 이 러시아 한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개관과 관련이 깊은데요. 2007년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개관을 하면서 그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통계를 정확하게 낸 게 아니고 추정치로만 이 정도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추정치였고요. 이제 개관 이후부터 통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게 러시아 한인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는 게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2009년에 16,000명으로 16,000명 수준을 2013년까지 유지하다가 2015년 또 갑자기 7,000명으로 수가 줄었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러시아에서 2015년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거주 등록, 서류상에 등록되어 있는 러시아 한인들의 숫자가 7,000명이고 실제 거주는 15,000명, 16,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러시아 한인들의 거주 등록에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7,000명 정도지만 실제로는 16,000명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거주 현황도 이 공관,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제 건립을 준비하고 또 현대자동차 건립 준공 때문에 한인들이 매우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서 2007년도에 3,400명까지 됐으나 이제는 현지 인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1,000명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동포 현황과 그 러시아에서의 인구 센서스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제가 만들어 본 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 문화, 코리안 컬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컬처라고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화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한인 문화와 한국 문화는 조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 문화 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문화,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이후부터 있었던 대한민국의 문화가 한국 문화고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이 한국 문화가 1990년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으면서 이 한국 문화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한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한인들이 그 현지 문화와 결합해서 만든 그 러시아 한인들의 문화가 있었고요. 또 북한의 문화가 대한민국과 수교가 되기 전에는 북한 사람들도 북한과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북한의 문화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중국 한인들 문화도 또 중국 문화와 또 이렇게 하면서 중국 한인 문화도 있고, 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또 미국 한인 문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인 문화와 한국 문화는 구분이 되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다양한 한인들의 문화는 현지의 문화와 결합이 되어서 변형이 되었지만 한인이라는 문화는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또 일본에 사는 또 한인들이 있으니까 여기 일본 문화, 또 일본 한인 문화도 있을 거고요. 쿠바나 남미에 사는 한인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 한인 문화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용어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화를 보시면 제가 앞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1990년대 이전에는 러시아 한인들의 문화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문화가 한인 문화였고요.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과 교류가 시작된 이후에는 대한민국 문화가 수용이 됐고, 그리고 러시아 한인들로부터 민족문화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서 선교사 분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어서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 문화를 많이 전파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고려 민족문화자치회, 그리고 범민련, 한민족 한글학교, 한인교회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요,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그리고 외교관계와 자본 논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데요. 이 외교관계와 자본 논리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아까 2007년도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개관이 되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준공이 되고 2018년도는 CJ 공장이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7년도에 이제 한국어를 하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어를 아는 것이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한국 문화에 매우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이제 한류가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스마트폰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문화 향유의 형태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20대도 젊은 층에 의해서 이제 한류 문화가 적극적으로 또 유입이 되면서 한인으로서 러시아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한인 전통 예술의 의미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단체들의 조직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소련 해체 이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한인 단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체들의 등장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러시아의 법반들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인 4월에 탄압받은 여러 민족들의 복권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이 탄압받은 여러 민족들은 1937년 강제 이주를 당한 여러 민족들의 이 명예를 복원하는 법안입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독일 민족들도 그때 당시 강제 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1993년에 러시아 연방의 러시아 한인들의 복권에 대한 법령도 발의가 되고, 1995년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그리고 1996년에는 민족문화자치회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들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러시아 한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러시아에 거주하는 약 200여 개의 민족들 사이에서 각자의 민족 문화의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1990년대에는 고려인 민족문화협회, 범민련, 한글학교 등이 설립이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단체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러시아 연방의 한인 단체는 총 91개가 존재를 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총 4개, 고려 민족문화자치회, 사할린협회, 한인선교사협의회, 한인회가 있고요. 이 러시아 연방의 한인 교육기관에는 총 82개가 있는데요. 이 교육기관에는 한글학교, 한국학교는 이 세종학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교육원이 4개, 로스토프나도누,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의 한국교육원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4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한국 정부에서 만든 그런
세종학당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고려문화학교, 미르 한글학교,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글학교, 그리고 한국청소년 문화교육센터 난 이렇게 4개의 한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